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저축, 보험, 연금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내 손발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죠. 흔히 열심히 걸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걷기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낙상, 유실금, 보행장애, 근감소증, 허약을 묶어 5대 노년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5대 노년증후군에 관련되어 있는 요인은 각각 다르며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근력 저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근력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증상에 따라 단련해야 할 근육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입니다. 지은이 김헌경, 펴낸 곳은 비타북스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노화와 근육에 관한 연구에 매진한 저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상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으며 근력을 유지하고 화장실 실수를 하지 않는 생활이 필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일본의 각 지역 노인센터와 요양원, 보건소 등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이란 운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건강교실이 시작되는 첫날 강의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분위기가 비슷하다. 특히 요실금 교실의 경우 안녕하세요 라고 첫인사를 건네면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대부분 목소리가 작고 표정도 어둡다. 앞을 보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 요실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소심해진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한두 달만 지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인사하는 목소리부터 커진다. 쉬는 시간이면 강연실이 떠들썩하다.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바쁘다. 마치 다른 사람들 같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아, 요실금이 많이 좋아졌구나. 건강교실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어르신들의 표정이 바뀐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증거다. 운동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운동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외출하기가 쉬워졌어요. 외출 후에도 덜 피로해요. 몸이 허약해지고 노쇠해지면 외출이 줄어든다. 외출이나 바깥 활동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걷다가 넘어질까 무섭다. 허약한 사람들에게 외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체력이 좋아지면 그동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출이 자유로워진다. 요실금 걱정이 사라지니 친구들과 만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비록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누워서 보내는 노년이 아니라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운동은 운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노년기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생활 습관. 장수마을의 비밀. 아사히TV에서 장수마을로 알려진 곳의 고령자들의 생활 습관과 장수 비결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고령자들의 생활을 3일간 집중 촬영한 화면을 보며 장수 비결을 분석해서 설명했었다. 관찰 지역의 한 곳은 도쿄의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이었다. 사이타마현은 일본 통계상 노년 허약과 요양 노인 수가 가장 적은 곳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지역으로 도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나는 방송국에서 찍어온 이곳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며 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허약이 적은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했다. 그 결과 3가지 특징이 있었다. 1. 반려견과 산책한다. 촬영 내용을 분석하면서 혼자 산책을 하는 것보다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할 때 근력을 훨씬 더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면 개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을 쓰기도 하고 오지 않으려는 개를 끌어당기기도 해야 한다. 가볍게 뛰기도 하고 개가 가고 싶어 하면 평평하지 않은 길도 가야 한다. 개가 똥을 싸면 허리를 굽혀 뒷수습도 한다. 혼자 산책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을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에게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을 적극 권유하는 편이다. 개가 있어 몸을 움직일 일이 많아지고 개에게 이야기도 걸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긴다. 사이타마현은 공원 운동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평일 아침 산책뿐 아니라 주말에 축구나 야구 등과 같은 생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 자전거를 탄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활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런데 사이타마현은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다. 내가 이 방송을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이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전거로 역까지 출퇴근하는 것. 하루하루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1년, 2년, 10년 계속 이런 생활을 하면 인생의 운이 바뀐다. 현재 자신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동안 유지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강 장수를 지키는 생활 습관. 시즈오카와 나고야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허약 회복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이야기다. 그중 한 분이 유독 눈에 띄게 좋아졌다. 모두들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어쩜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가르쳐준 운동을 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시간만 나면 혼자서 운동을 했어요.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똑같이 운동을 배웠지만 그분처럼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운동을 한 사람은 없었다. 고령자들에게 건강 강연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습관화하라는 것이다. 오늘 배운 운동을 다 실천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해보세요. 고령자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면 금방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하지만 3일째가 되면 그만둔다. 작심 3일이다. 3일 하다 그만두면
3일 동안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로가 쌓이는 노동을 한 것밖에 안 된다. 다음은 내가 건강 강연 중 항상 소개하는 생활 속 운동법이다. 실천할 때는 운동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처럼 움직이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 물론 나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실천하는 운동이다. 1. 버스를 기다리며 손가락 마디를 굽힌다. 고추장통이나 잼통, 꿀통 등의 뚜껑이 안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누가 이렇게 뚜껑을 3개 닫아놨어? 라고 투덜거린다. 하지만 누가 병을 꽉 닫아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손 힘, 즉 악력은 노쇠나 근감소증의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다. 행주를 짜거나 물병을 들거나 하는 것 모두 악력이 필요한 움직임이다. 악력은 일상생활과 연관이 많은 근력 중 하나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가락 힘을 키우는 체조를 하자. 양손을 쫙 편 다음 2번째 손가락 마디를 축으로 굽혔다 폈다 한다. 포인트는 손가락을 굽힐 때도 힘을 주고 펼 때도 힘을 주는 것이다. 2. 앉으면 무릎에 수건을 끼우고 조인다. 하루 중 가장 자주 앉아있는 자리 옆에 두꺼운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놓거나 쿠션, 물렁한 공 등을 놓아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무릎 사이에 끼우고 양 무릎을 조였다 풀었다 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습관처럼 무릎에 끼우고 운동을 한다. 외출을 해도 할 수 있다. 버스나 전철에 앉아서 졸지 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항문을 쥐었다 풀었다 한다. 매우 효과적인 골반적인 운동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실금 예방을 위해 운동을 하는 중이다. 3.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무릎을 쭉 편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열심히 보고 광고 시간에는 무릎을 펴며 근력도 강화시키고 피로도 푸세요. 드라마든 예능이든 재미있게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양발을 약간 들고 무릎을 쭉 편다. 이때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며 발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펴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4. 경사가 나오면 빨리 걷기 구간이라 생각한다. 걸을 때도 경사가 나오면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걷다가 언덕이 나오면 건강 증진을 위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올라간다.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진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지지할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에 힘이 생긴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에 혈액이 정체되지 않게 정맥 혈류를 심장으로 돌리며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5. 서서 일할 때 잠깐씩 엉거주춤한다. 집안에서는 싱크대보다 더 좋은 운동 장소는 없다. 설거지할 때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면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하면 좋은 하체 근력 운동이 된다.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엉거주춤한 자세로 양치질을 하면 하루 6분 다리 근력 운동을 하는 셈이다. 허약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양발 들어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 앞쪽에 앉는다. 두 다리를 조금 들어 올려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서 발뒤꿈치로 벽을 밀어내듯이 무릎을 쭉 편다. 이때 발뒤꿈치를 의자 높이보다 조금 높게 들어 올리면 대퇴부에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2. 이번에는 발끝을 쭉 편다.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다시 무릎 쪽으로 힘껏 당긴다. 발끝을 편 후 무릎을 굽혀 다리를 내린다.
총 6번에서 10번 정도 실시한다. 발뒤꿈치 올리고 무릎 굽히기. 대퇴사두근과 하퇴삼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과 하체 뒤쪽을 단련한다. 1. 의자 뒤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손을 올린다. 2. 발뒤꿈치를 들어 올린 후 무릎을 굽혀 2, 3초간 정지한다. 무릎을 펴고 발뒤꿈치를 내린다. 총 6번에서 10번 반복한다.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무릎과 팔꿈치 터치하기. 복근, 장요근, 대퇴사두근을 사용하여 복부, 골반 앞쪽,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왼쪽 손은 의자를 가볍게 잡는다. 2.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터치한 후 원 위치로 돌아간다. 다리를 내릴 때 발은 땅에 닿지 않는다. 4번 터치한 후 팔과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세트 실시한다. 4발 자세에서 팔굽혀 펴기. 대흉근과 상완근을 사용하여 가슴 앞쪽과 팔 위쪽을 단련한다. 1.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4발 자세를 취한다. 2. 팔꿈치를 가볍게 굽혀 2, 3초간 정지한 후 팔꿈치를 편다. 총 6번에서 10번 반복한다. 낙상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발끝 들고 내리기. 전경골근을 사용하여 정강이를 단련한다. 1.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2. 발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만 당겨 올려 2, 3초간 정지한 후 내린다. 발끝을 당겨 올릴 때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당기면 정강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총 6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한다.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하퇴 삼두근을 사용하여 종아리를 단련한다. 1. 의자 뒤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받이에 손을 가볍게 올린다. 2.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2, 3초간 정지한 후 천천히 내린다. 6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한다. 총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보행 기능 유지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기. 복근과 장요근을 사용하여 복부와 골반 앞쪽을 단련하며 균형 감각을 키운다. 1.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연스럽게 선다. 2.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굽혀 터치한다. 이때 왼손은 허리에 둔다. 4번 반복한 후 팔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앉아서 무릎 펴고 발목 당기기. 대퇴사두근, 전경골근, 하퇴삼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과 뒤쪽, 정강이 부위를 단련한다. 2.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두 다리를 붙인다. 양손은 뒤쪽 바닥을 짚어 균형을 잡는다. 1.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두 다리를 붙인다. 양손은 뒤쪽 바닥을 짚어 균형을 잡는다. 2. 발끝을 앞으로 최대한 편 후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무릎 쪽으로 천천히 최대한 당긴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약간 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강하게 당긴다. 발끝을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을 6번에서 10번 반복한다. 요실금 예방 및 회복 근력 강화 운동. 의자에 앉아서 실시하는 골반 적은 운동. 골반 적은근을 사용하여 골반 아래쪽을 단련한다. 1. 의자에 편하게 앉아 등을 약간 구부리고 양손은 무릎 위에 놓고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린다. 눈을 감거나 발끝 앞 20cm 정도를 바라본다. 2.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머릿속으로 골반 적은을 상상한다. 3. 숨을 가볍게 내쉬면서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요도를 2, 3초간 수축한 후 4에서 5초간 이완한다. 수축하는 시간보다 이완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5에서 10회 반복한다. 요도 괄약근의 속근 강화 운동이다. 4. 이번에는 요도를 8에서 10초간 수축한 후 10에서 12초간 이완한다. 5에서 10회 반복한다. 요도 괄약근의 지근 강화 운동이다. 5. 수축하고 이완하는 횟수는 처음 일주일간은 5에서 10회, 2주째는 10에서 15회, 3주째는 15에서 20회, 4주 이후에는 자유롭게 실시한다. 하루 목표는 50회다. 누워서 실시하는 골반 적은 운동. 골반 적응근을 사용하여 골반 아래쪽을 단련한다. 1. 누워서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세운다. 2.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머릿속으로 골반 적은을 상상한다. 3. 숨을 가볍게 내쉬면서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요도를 2, 3초간 수축한 후 4, 5초간 이완한다. 수축과 이완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수축하는 시간보다 이완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요도 괄약근의 속근 강화 운동이다. 4. 이번에는 요도를 8에서 10초간 수축한 후 10에서 12초간 이완한다. 총 5에서 10회 반복한다. 요도 괄약근의 지근 강화 운동이다. 5. 익숙해지면 2, 3초간 수축한 후 4, 5초간 이완하는 속근 강화 운동을 4에서 6회 실시하고 난 뒤 바로 8에서 10초간 수축한 후 10에서 12초간 이완하는 지근 강화 운동을 4에서 6회 실시한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실시한다.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걷고 있으니 앞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근력 운동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탄탄한 몸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